안녕하세요. 해외 유학 중에 모처럼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, 예비군 통지서가 날아오면 이거 정말 당황스럽죠? 네, 맞아요. 모처럼 쉬러 왔는데 이게 뭔가 싶고. 네. 소중한 휴가가 완전 꼬이는 거 아닌가,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. 그렇죠.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일모아 게시판에 올라온 생생한 경험담부터 관련 법규까지 좀 자세히 보면서요. 당신이 이 복잡한 상황 좀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 편하게 귀국 일정을 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특히 해외 체류랑 이 병역 의무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유학생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. 많죠, 많죠. 특히 그 보류랑 연기,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,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냐에 따라서 규정이 또 달라지니까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아, 네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준이랑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확실하게 정리해보죠. 네, 안 그래도 그 당혹감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례가 있었어요. 그 미국 유학생 A군이라고 방학 맞아서 한국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예비군 나오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. 아, 저런.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발목 잡힌 기분이었을 거예요. 이런 불안감,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? 역시 핵심은 규정을 아는 거겠죠? 맞습니다. 제일 중요한 변화는 2016년부터 시행된 건데요. 연속 365일 이상 해외 체류 기준이에요. 1년이요. 네, 과거에는 180일이었는데 이게 확 늘었죠. 그러니까 1년 내내 해외에 쭉 있어야 그 해 훈련이 보류 처리되는 겁니다. 보류요? 여기서 보류는 뭐 사실상 훈련을 닫은 걸로 쳐주는 약간 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연속 365일. 와, 꽤 기네요. 그럼 방학처럼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 말모아 게시글 보니까 14일 이 숫자가 자꾸 나오던데요. 아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연속 365일 이상 해외에 있어서 보류 상태가 됐더라도 한국에 입국해서 14일 이상 머물게 되면 그 보류 자격이 풀려버려요. 풀린다고요? 아, 네. 다시 말하면 훈련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14일 계산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네네. 입국일이랑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로 본다는 해석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14일 미만, 그러니까 13박 14일 이내로 머무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. 13박 14일. 딱 저도 그 정도. 네. 병무청에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다 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따로 신고 안 해도 체류 기간은 다 파악이 됩니다. 14일. 와, 이거 진짜 중요한 기준이네요. 그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14일 이상 머물러서 훈련 통지를 받았다. 이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?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현실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첫째는 뭐 당연히 훈련에 참가하는 거고요. 네. 둘째는 그 말모아 게시판에서도 나온 얘긴데 14일 되기 전에 다시 해외로 나가서 체류기간 계산을 리셋하는 거죠.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? 네. 근데 이 방법은 그 게시판 댓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약간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의도적인 회피로 해석되면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. 좀 조심스럽긴 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셋째는 통지 받고 그냥 출국해버리는 경우인데 이건 무단 불참으로 처리돼요. 무단 불참이요? 그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. 통지서에도 처벌 규정 같은 거 써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받는 동안훈련 있잖아요. 2박 3일 영내에서 하는 거. 그거 무단 불참하면 좀 심각하게 다뤄집니다. 그래요? 네, 훈련은 계속 쌓이고 반복해서 불참하면 벌금이나 심하면 구류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통지서에 써 있듯이 훈련당에 신분증 안 가져가거나 지각하면 아예 못 들어가고 그것도 무단 불참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. 네네. 물론 합법적으로 훈련을 미룰 방법도 있긴 합니다. 합법적인 방법이요? 그게 혹시 연기인가요? 보류랑은 다른 거죠? 오, 정확합니다. 연지는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지 직계가족이 위독하거나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훈련을 잠깐 미루는 제도예요. 아하. 훈련을 5일 전까지는 증빙서류 갖춰서
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하고요. 중요한 건 연기는 말 그대로 미루는 거니까 그 사이 없어지면 나중에 꼭 다시 받아야 해요. 아, 그건 받아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반면에 보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해외 체류 때문에 면제 처리된 거였고요. 그리고 또 유학이 끝나거나 해서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댓글들 보니까 뭐 연락을 제때 못 받아서 나중에 막 한꺼번에 훈련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영주권자는 또 항공료 지원 같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다양한 경우가 있죠. 이 365일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길다,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,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? 이런 상반된 시각도 있고요. 네, 뭐 제도의 취지랑 개인의 사정이 부딪히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중요한 건 현재 규정을 정확히 알고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해외 유학 중인 당신, 이 예비군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해외에 연속으로 365일 이상 체류하면 훈련이 보류된다. 네, 면내 처리죠? 둘째, 한국에 입국해서 14일 이상 머물면 보류 해제될 수 있고 훈련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. 13박 14일 기억하시고요. 셋째,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. 이건 나중에 받아야 하고요. 그렇죠. 마지막 넷째, 무단 불참은 처벌 위험이 따르니 절대 안 된다. 이 정보가 당신의 다음 한국 방문 계획에 꼭 도움이